자,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 다들 아시죠?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발뒤꿈치. 그런데요, 만약 21세기 최강 대국인 미국에게도 바로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어떨까요? 로보틱스, 전기차, 심지어 최첨단 무기까지 이 모든 기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핵심 물질, 바로 히토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히토류 공급망 전체를 단 하나의 나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사실. 네,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따끈따끈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인데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있잖아요. 그 생산이 왜 늦어지냐 했더니 글쎄 중국이 히토류로 만든 영구자석 수출을 딱 막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군사용으로 안 쓴다고 약속해라 이러면서요. 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 자원 문제가 바로 이렇게 최첨단 기술의 발목을 그냥 꽉 잡아버리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신화 속 영웅을 무너뜨렸던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약점 하나가 지금은 이 히토류라는 이름으로 현대 기술 패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깊숙이 파헤쳐볼 주제, 미국의 새로운 아킬레스건, 바로 히토류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히토류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름부터 좀 낯설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움직인다는 이 17가지 원소의 정체,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그리고 길에서 보는 전기차, 뭐 더 나아가서는 최첨단 미사일까지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히토류 원소가 없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토류, 영어로는 RE라고 하는데요. 주기율표에 있는 17개의 아주 특별한 금속 원소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현대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이 17개 원소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경이토류라고 있죠. 이건 비교적 흔하고 다루기도 쉬워서 전기차 모터 같은 데 많이 쓰여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중이토류입니다. 이건 정말 극소량만 존재하고 이걸 분리해내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스텔스 전투기처럼 최고의 정밀도가 필요한 정말 전략적인 분야에만 쓰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날 자원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이 중위토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름이 히토, 그러니까 희귀한 흙이잖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희귀한 걸까요? 사실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대표적인 히토류인 네오디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납보다도 땅속에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굴이랑 비교해도 뭐 크게 꿀리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땅에 얼마나 묻혀 있느냐, 즉 매장량이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바로 그 광석에서 수많은 다른 원소들이랑 뒤죽박죽 섞여 있는 히토류를 딱 하나씩만 골라내서 분리하고 또 정제하는 그 끔찍하게 복잡하고 환경오염도 엄청나게 유발하는 과정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희귀한 흙이 아니라 분리하기가 지독하게 어려운 흙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어렵고 복잡하고 돈도 안 될 것 같은 분리정제 과정을 한 나라가 거의 완벽하게 장악해버렸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어떻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목줄을 꽉 쥐게 됐는지 그 4단계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히토류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크게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땅에서 원석을 캐내는 채굴. 둘째, 그 원석에서 원하는 히토류만 쏙 골라내는 분리. 셋째, 이걸 순수한 금속으로 만드는 재련. 그리고 마지막, 첨단 제품의 심장인 영구자석을 만드는 자석 제조 단계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보세요. 첫 단계, 땅에서 캐내는 채굴만 보면 중국 점유율이 58%예요. 뭐 과반이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죠. 그런데 다음 단계인 분리로 넘어가자마자 이게 89%로 껑충 뜁니다. 재련은 90%, 그리고 최종 제품인 자석으로 가면 무려 92%예요. 거의 독점이죠. 반면에 미국을 한번 볼까요? 채굴은 그래도 16% 정도는 해요. 근데 그 뒤단계, 분리, 재련, 자석 제조 전부 0%에 가깝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이 자기네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희토류를 캐봤자 그걸 쓸모 있는 제품으로 만들려면 결국엔 중국에 보내서 가공해주세요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아킬레스건의 진짜 모습인 거죠. 이런 중국의 절대적인 지배에 맞서서 당연히 전 세계가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중국의 독점에 대항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는 글로벌 광산들의 대결, 그 핵심 플레이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중국이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과연 어디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경쟁의 중심에는 크게 세 개의 거대 광산이 있습니다. 마치 선수들처럼요. 먼저 현 챔피언이죠. 중국의 바이안 오보. 세계 최대 매장량으로 중국 패권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도전자, 바로 미국의 마운틴 패스입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유일한 대형 희토류 광산으로 미국의 자존심이자 희망이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마운트 웰드. 이곳은 세계 최고 품질의 희토류 원석이 나오는 곳으로 중국의 대안을 만드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의 역사는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왕좌에 앉아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중국이 값싼 희토류를 마구 쏟아내면서 경쟁력을 잃고 결국 2002년에는 문을 닫는 비극을 맞이했죠. 그렇게 모두에게 잊혀지는 듯 했지만 2017년 이 잠자던 거인이 다시 깨어납니다. MP 머테리얼즈라는 회사가 이곳을 인수하면서 지금은 미국 희토류 산업 부활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된 거죠. 물론 이 마운틴 패스의 부활은 거대한 계획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중국 의존이라는 족쇄를 끊어내려는 미국의 필사적인 몸부림, 그리고 그 거대한 베팅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희토류를 그냥 산업 원자재 중 하나로 보지 않아요. 이건 반도체처럼 국가 안보 문제다라고 딱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가 직접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자국 내 공급망을 되살리는데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죠. 정부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을까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플러스 50.1%. 이게 무슨 숫자일 것 같으세요? 바로 그 마운틴 패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미 국방부랑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한 날 단 하루 만에 주가가 폭등한 수치입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희토류 독립이라는 이 과제가 얼마나 엄청난 돈이 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지를 말이죠. 기술은 앞으로 더욱더 정교해질 거고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21세기의 기술 패권을 결정지을 이 핵심 원소들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국가는 누가 될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